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정우주입니다. 방금 인사 말씀에서 나왔지만 저희가 작년에 강화문에서 이사 와서 이제 딱 한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자간담회를 했었고요. 저희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일부 오늘 소개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글로벌 전체 기업들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만 바꾼 게 아니라 저희의 업무 서비스, 업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가 이제 삼성에 다니는 친구인데 저희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와, 여기는 미래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업무 환경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충격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희 지금 빠르게 마이크로소프트에 일하는 방식이나 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제 내부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 지금 이미 국내 많은 기업들 중에 일부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2015, 16, 17 플래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 동안에 이사 오면서 되게 많은 일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저희 사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고요. 사장님 오시면서 엄청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었죠. 특히 제일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 앱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이패드,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애저에서 클라우데라 같은 오픈 소스 진영의 빅데이터 플랫폼도 올라가고, 최근에는 이제 SAP ERP 솔루션도 애저에 이제 올라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1년 동안에 저희도 놀랄 정도로, 저는 지금도 매주마다 윗분들이 소위 본사에서 메일이 날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 옛날 오피스 사진 모습이거든요. 저희가 포스코 빌딩에 포스코 사무실에 입주했었잖아요. 보시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개인 고정 좌석에 이 파티션 상당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 복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당연히 류현진 경기 같은 거 아침에 몰래 짱 박혀서 저 안에서 보면 아무도 간섭 안 하고 좋죠.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사 온 오피스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오픈되고 개방된, 그리고 지금 일하는 모습도 보시겠지만 누구나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다 보이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환경을 딱 보면 처음에 부담감이 되게 많고, 대한민국에서는 예전에 이걸 이제 모빌리티 데스크 또는 쉐어드 데스크라고 해서 막 자석 예약제도 운영하고 개인의 자석이 없다 이렇게 홍보됐지만, 저희는 그런 컨셉은 아니고 실제로 더 많은 자리를 만들어서 자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자석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자석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데스크 타입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작년에 제가 발표했을 때 프리스타일 워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프리스타일 워크가 뭔지를 잠깐 리뷰하고 갈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사람 책상처럼 저희 올라가시면 직원들이 일하는 책상이 디바이스와 디스플레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클린한 데스크 환경에 오로지 디바이스로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책상이 막 서류에 책에 그다음에 막 잡다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모빌리티 데스크, 쉐어드 데스크 하면서 그다음에 추구했던 것이 완전한 클린 데스크에서 모든 업무를 디바이스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디바이스에서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업무 서비스가 디바이스에 맞춰서 제공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환경이 이제 첫 번째 저희가 하는 프리스타 워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스마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anywhere, any device, 그리고 anytime, 소위 말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 지금 저희 직원들은 이 내부에서 인터널 모빌리티, 소위 말해서 내부에서도 이런 환경을 지금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환경이 밖에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스마트워크 하면 제가 제일 고객사나 기업들 컨설팅할 때 많이 듣는 얘기가, 아직도 남성분들은 자기 책상에서 자기 슬리퍼 갈아 신고 딱 자세 잡아야지만 메일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성분들은 핸드크림 바르고 거울 한번 봐야지만 딱 업무 시작돼요. 그러니까 막말로 스타벅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애니타임 애니얼 애니 디바이스는 이 환경, 소위 말하는 업무 환경 내에서 먼저 근성이 길러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협업 방식 중에 재미난 거는 우리가 포멀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그 정규화된 회의는 일주일에 위클리 미팅이나 먼슬리 미팅 이런 미팅들이잖아요. 근데 실제 협업상에서는
갑자기 발생하는 뭔가 확인하고 뭔가 모여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회의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회의들을 위한 협업 공간은 실제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공간들은 미팅룸을 예약하는 게 아니라 오픈해서 누구든지 빨리빨리 쓰고 또 비켜주고 뭐 이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결국 예전에 아까 보셨던 포스코 사무실에서는 이런 미팅룸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점을 나가거나 밖에 나가거나 공간의 부족을 탓하곤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저희는 이번에 대폭 보완을 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협업이나 쉐어, 공유를 중요시했습니다. 저희는 창의적인 어떤 업무 비즈니스 활동의 시작이 협업에서 생산된다고 봤어요. 개인이 혼자서 어디까지 일하는 언제까지 혼자서 일하면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끊임없이 협업을 하고 공유를 하면서 그 환경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창출이 되고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고 봤거든요. 결국 이런 쪽에 포커싱해서 업무 환경이나 업무 서비스를 다 개편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베이스를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외부의 모빌리티, 소위 말하는 외근직들에 대한 모빌리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디바이스만 들고 다니면서도 이동형 업무가 가능한 환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은 고정 IP에 유선, 랜 케이블 꽂아서 쓰는 사무실이 되게 많아요. 자기 자리 위에 다른 층으로 가면 IP 어드레스가 연결이 안 되거나 그 층에 있는 프린터 쓰지도 못하고요. 결국 우리가 맨날 스마트워크 하면서 이 모빌리티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안 했던 거죠. 최근에 노트북 디바이스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전부 다 울트라 씬 SSD가 장착된 그리고 ODD나 더 이상 DVD-롬이나 이런 건 장착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왜 그런 것들을 왜 책상에 고정시켜 놓고 언제까지는 이제 한정적으로만 일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변화고 그리고 모든 서비스가 그러면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모빌리티가 지원이 되려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년 안에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저희가 오피스 365로 대거 지금 마이그레이션 돼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예전에 익스체인지 서버, 소위 말하는 구축형 온프레미스 익스체인지를 쓰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후반부에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전하고 투비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그냥 고정 다석제에서 자기가 그냥 스스로 자기 자리에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자기가 자기 목적에 맞는 자기 업무에 오늘 맞는 내가 오늘은 제안서를 써야 된다. 내가 오늘은 파트너를 만나야 된다. 내가 오늘은 동료들과 함께 의사결정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상황 내에서 모든 업무 서비스가 지원되는 환경으로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민첩해지고 다이나믹해지면서 업무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그러면서도 의사결정이나 선택과 집중이 지금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그래서 보통 이런 용어들을 외국에서는 좀 이따 얘기하지만 워크핏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로 이제 완전히 진화가 된 거고요. 그럼 저희 오피스 환경에 이제 실제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4가지 컨셉을 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실리콘밸리나 이런 기업들 벤치마킹해서 많이 가다 보면 막 미끄럼틀 있고 그네 있고 막 자전거 갖다 놓고 막 그런 거 많이 벤치마킹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더 많았고 오히려 업무 공간 안에서 혁신과 생산성을 어디서 줘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별 맞춤 공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좌석뿐만 아니라 폰룸도 제공하게 되고 포커스룸도 제공하게 되는데 폰룸의 경우는 전화만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일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상담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목적별 맞춤형 공간도 이제 많이 탈바꿈을 시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움직임을 저희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고 어디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 왜 인지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공간 구조상에서 설계를 시켰죠. 마지막으로는 저희 모든 솔루션이 총동원돼서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은 뭐 투어나 이런 걸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 오피스의 단면도인데요. 뭐 전혀 뭐 새로운 스타일의 단면 어떤 그 설계도 같은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 변화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빅데이터 얘기도 나오지만 결국 플랫폼 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 플랫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저희가 이것만 바꾼 게 아니라 문화와 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고객분들 오셔서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얼마 전 실리콘밸리를 갔다 오신 고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스타트업이 돼가는 것 같다. 완전히 혁신과 변화를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의 문화와 스타트업의 어떤 책상, 업무 환경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가지고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장 큰 공간의 변화는 협업 공간이 한 3.2배 이상 늘어났어요. 뭐 당장 층마다 회의실 개수가 예전엔 2-3개밖에 없었는데 뭐 지금은 한 6, 7개, 8개가 되고 아까 오픈된 미팅룸까지 하면은 뭐 4-5배 이상까지 늘어날 정도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언제나 협업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회의실이 없다고 공간이 없다고 협업을 못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업 공간 자체가 더 늘어났어요. 개인의 어떤 점유했던 공간들은 줄었지만 정말로 늘어나야 될 협업 공간도 늘어나고 대신 다양성을 저희는 추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업무 스타일도 다양하고 협업 스타일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에 대한 다양성을 솔직히 전체 층간 면적은 저희가 포스코 때부터 줄었거든요. 아마 포스코 때 와보셨던 분들 아시지만 5층이 고객 전용층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공간도 그렇게 넓진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은 11층, 12층 2개 층을 고객층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간은 줄이면서도 협업 공간은 더 늘리는 그런 효과를 그 결과를 지금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협업하는 업무 시간도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이 회사에서 와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수행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협업 시간인 걸 요즘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미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감소하면서 회의 형태가 사무실 내에서는 어둑하게 빠르게 사람들끼리 만나서 또 미팅하는 오히려 회의실 예약을 하지 않고도 하는 미팅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조직 문화나 회의 문화 이런 거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벽 파티션 이런 걸 다 없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어떤 그런 문화나 아니면 일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다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뭐 소위 얘기하는 저희는 이제 이 회의실 벽, 옹벽이라고 하는 구분벽만 남아 있고 모든 벽은 없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먼저 완전히 바뀐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업무 도구 가장 큰 변화는 오피스 365라고 하는 저희 제품이 저희 업무 도구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당연히 어떤 공유하고 협업하는 어떤 그런 업무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문서 작업부터 일정이나 그리고 저희는 더 이상 이제 어떤 특정한 공간의 오프라인 회의가 아니라 어디서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온라인 회의까지도 이제 극대화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피스 365의 가장 큰 이제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온라인 회의에서는 한 일주일에 보통 우리가 한두 건, 한 7, 8건 중에 회의 중에 한두 건 정도가 온라인 정도 회의밖에 안 했는데 벌써 2-3건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아침 한 9시부터 9시 반까지 갑자기 본사하고 에이펙 싱가포르에서 콜이 와서 컨퍼런스 콜을 했을 정도니까 거의 뭐 실시간적으로 저희가 이런 형태의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재미난 거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또 화상회의나 온라인회의에 참여를 해요. 잘 아시는 링크가 모바일 버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링크를 통해서 이제 모바일 회의를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더 이상 내가 택시 안에 있다고 내가 커피숍에 있다고 회의를 못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서비스만 연결돼 있고 인터넷만 되면 누구든지 회의를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이제 가장 큰 변화고요. 그리고 아까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또 하나가 이제 저 역시도 문서 공유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메일을 작성을 해서 메일 문서를 첨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막 수정되거나 업데이트한 걸 계속 지속적으로 메일로 막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걸 클라우드에서 공유하고 클라우드에서 알려주고 클라우드에서 실질적으로 업데이트된 게 전파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용한 이 공유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보시면 10건 중에 3건 이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방식들이 이제 가장 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인데요. 모빌리티는 저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렇게 쓰는 거를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안 하고 실제로 모바일 환경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최근에 뭐 제일 인기 있는 영화 인터스텔라 딱 보면 아 이거 어떤 영화지? 검색해 볼까? 그리고 예약을 해야지라고 딱 하면
보통 옛날 같으면 자기가 책상 자리에 딱 앉아서 컴퓨터 켜고 인터넷 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 모바일 폰에서 검색하고 끝나잖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귀찮고 복잡하고 이런 거 안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바로바로 확인하고 바로 하시려고 그래요. 먼저 움직이고 먼저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새 시스템은 어땠냐? 옛날에 스마트폰 딱 나왔을 때 막 CRM부터 ERP 같은 거 앱들 막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활용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그런 업무들은 책상에서 오히려 데스크톱 환경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저희는 이제 윈도우스 8 앱이 나오면서 태블릿과 PC의 영역이 이제 허물어지면서 데스크탑 앱과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 웹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더 원활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금 모든 업무, 지금 현재 전 세계 어플리케이션 중에 1,300개가 지금 다 모바일 앱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역시도 뭐 저희 내부 트레이닝이나 모든 자료들을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서피스나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저희 경쟁사인 구글이나 애플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잘해서 PC로 내려오고 있고 저희는 PC를 점유해서 모바일로 확대하고 있죠. 지금 그게 지금 소위 말해서 경쟁 가장 큰 흐름인데 그 안에는 플랫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플랫폼 얘기가 모빌리티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유선을 쓰는 게 아니라 무선 와이어리스 환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와이파이 기반에. 그래서 저 역시도 그 항상 선을 꽂고 막 그 랜 케이블 꽂았던 그런 버릇이 이제 없어지고 완전히 무선 노트북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바일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PC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하루에 메일 보내는 것 중에 한 10건 중에 두세 건, 한두 건 이상 정도가 모바일에서 답장을 바로바로 해요. 가장 큰 차이는 그 누군가가 요청을 하거나 확인하는 메일을 바로바로 답장을 통해서 그 리드 타임, 소위 말하는 이 대답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레이텐시 타임이 되게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위에 글로벌 본사에 높으신 분들도 2줄, 3줄, 4줄 해서 모바일로도 메일 보내고. 결국은 우리는 항상 메일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신중히 생각하고 메일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장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메일 패턴이 아니라 정말로 모바일을 통해서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또 바뀌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SNS하고도 또 연관성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MS 잘했네요. 그리고 MS가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정말 그 유명하신 뭐 박사님 앨런 커브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이메일이나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 이런 건 더 증가한대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까이 있거나 옆에 사람이 이렇게 책상에 옆에 앉아 있으면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늘어나는데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오히려 그 온라인 회의나 이런 건 증가하겠죠. 그리고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지 않고. 근데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무실 내에서는 최대한 면대면 소위 말해서 미팅을 더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였다 하면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메일들 뭐 쓸데없이 뭘 확인한다거나 하는 메일들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요일 날에는 저희가 노 미팅 데이라 그래서 미팅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자제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도 지금 아까 협업 장소들이 되게 늘어나면 회의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불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업무 환경과 업무 서비스가 잘 어떻게 결합이 돼서 제공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자, 이런 결과로 인해서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베이스로 자료를 같이 관리하고 공유하니까 자료 검색 준비하거나 고객사 이동하거나 미팅 준비하거나 불필요한 회의하거나 이런 시간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시간이 많이 세이빙돼서 실제로 이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이 더 창출이 되는. 얼마 전에 구글이 신문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일주일에 20에서 30%는 전략해서 딴 거 한다고. 근데 저희는 이게 뭐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할 정도로 생활에 돼 있죠. 그래서 재택근무라든지 유연근무제 뒤에다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내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당연시되는 문화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에 지금 그 소비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시간에 있거든요. 잘 아시는 OECD 국가의 평균 소득이나 근무 시간 수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이 엄청난 시간을 쓴 만큼 그만큼 생산성은 높지가 않아요. 결국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에 저희는 이제 시간으로 본 거고요. 그 유연근무 제일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게 이제 자율출퇴근제나 재택근무제죠. 자율출퇴근제 같은 경우는 뭐 9시, 10시, 11시 시간제를 이제 두서 대한민국 그 직장인들 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경우 많죠. 나는 10시부터 할래. 나는 9시 반부터 할래. 우리 부서는 10시야. 원래 자율출퇴근제의 의미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하면 된다예요. 내가 9시에 오든 10시에 오든 그러니까 그건 시간제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외국인들 특히 그 지금 제가 12층에서 일하다 왔는데 옆에 외국인 저희 본사랑 에이펙에서 와서 보면 점심시간에 샌드위치 먹으면서 일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5시, 6시 퇴근하기 위해서예요. 야근을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정말 약속이 있을 때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 일하는 모습을 되게 이기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자기 가족이나 자기 시간, 자기에 충실한 거고 회사가 일하는 워킹 아워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문화는 우리가 제도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그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의외로 직원 접점은 되게 늘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재택근무나 자율출퇴근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딱딱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딱 되면 점심시간에 딱 일어서 한 사람이 야 다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딱 그러잖아요. 그때 저 밥 안 먹을래요. 저 일할래요. 딴 거 할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쟤 왜 저러지? 외국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인데 접점. 그러니까 지금 접점은 계속 유지가 돼 있었겠죠. 근데 저희는 접점이 없었어요. 그 접점이 늘어나게 시키는 부분이나 시간 그리고 사무실 전력 저희가 이제 월 전력 비용 이제 내는 거를 포스코랑 비교해봤더니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되게 진행형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자율출퇴근제나 재택근무제는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들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돼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결국 이런 효과들은 실제로 스마트웍에서 제도적인 부분에 오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신문 기사 보셨지만 상대평가를 지금 다 없앴죠. 제가 여기 입사해서 지금까지 첫 해인가 두 해까지는 3등급이 있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고 재작년까지, 작년까지죠. 작년까지는 1, 2, 3, 4, 5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프로까지는 1단계 주고 몇 프로까지는 5등급을 줘요. 5등급을 몇 년 이상 받으면 집에 가야 돼요. 대한민국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제도를 없앴어요. 그 제도를 없애는 이유가 당연히 우리 경쟁사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컨트리뷰션 소위 말해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많이 공유를 하고 기여한가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각도를 이제 보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 사람을 채용하고 사람을 유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소셜의 기법, 소셜 엔터프라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엔터프라이즈는 저희가 지금 야머를 쓰고 있지만 야머를 쓴다고 해서 소셜 엔터프라이즈가 아니라 그 야머를 쓴 소셜에 대한 어떤 인플루언스, 영향도나 소셜에 대한 참여도 이런 모든 것들을 평가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회사에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제가 작년 고가를 이번에 처음 딱 받았는데 등급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지? 근데 피드백은 있어요. 당신은 어땠습니다. 당신은 뭘 했습니다. 당신은 뭘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봉 상승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연봉이 얼마큼 올랐냐에 따라서 그 등급이 있는 게 아닐까? 역으로 막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고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결국은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해서 회사에 기여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객관적인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얻게 되는 그런 평가들 그런 걸 더 중요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최근에 추구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가 원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든 마케팅이든 서비스든 모든 조직이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집합체처럼 움직이자. 그러니까 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많고,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V팀, V 넥스트라 그래서 다음 또는 저희가 이 가상의 팀, 빅토리 팀, 승리하는 팀에서 TF 형태로 조직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런 조직이 많이 속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MS는 커뮤니티 문화죠. 그래서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돼서 다양한 커뮤니티끼리 지식 공유가 되고, 저희는 K임이라는 게 별도로 없죠. 모든 게 다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완전히 제도나 문화가 바뀌었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인포그래픽 했던 건데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워크플레이스 공간에 대한 얘기했다면, 실제로 저희가 얘기하는 플랫폼 워크플레이스,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나 소셜이랑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사장님이 딱 바뀌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프로덕티비티 앤 플랫폼이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서 세상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여러 기업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기여를 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OS나 뭐 이런 부분의 어떤 세일즈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는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모든 회사들의 생산성이나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으로 얘기했던 게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는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벤더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본질이 뭐냐면 단순합니다. 모든 R&D, 모든 개발, 모든 것들을 모바일에서 먼저 개발하고 클라우드에서 먼저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 모든 제품의 변화는, 예를 들면 메일 같은 경우 오피스 365에 먼저 개발이 될 거예요. 익스체인지 서버에는 늦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스체인지 지금 2013 또는 2007 쓰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2016이 나올 때까지 3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3, 4년을 앞으로. 또는 2, 3년이죠. 예. 근데 오피스 365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능이, 예를 들면 오피스 365였다? 그럼 익스체인지로 나오려고 그러면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객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지금 있는 오피스 365의 기능이 익스체인지에서 되면 언제 돼요?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럼 지금 MS는 어떻게 하고 있죠? 클라우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고객들도 간다고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좀 늦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의 가장 큰 변화는 시작, 그리고 모든 것들의 투자와 모든 것들의 어떤 중점이 모바일과 클라우드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얘기했지만 클라우드, 빅데이터, 소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IT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클라우드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빅데이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소셜을 하셔야 되고, 모빌리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저희 모델을 이제 지시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는 그런 것들의 모든 것을 저희 제품들하고 다 이제 플랫폼화 시켜서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이제 제공되는 게 저희 현재 가장 큰 목표이자 가치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 드릴 거의 핵심이 이제 요즘 얘기하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와 이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이제 어널리티컬 엔터프라이즈라고 그러죠. 데이터 중심의 경영 환경. 그리고 소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협업이나 소셜라이즈된 환경. 그리고 모빌리티에서는 모바일 엔터프라이즈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얘기, 5가지에 대한 얘기를 실제 저희 환경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워크플레이스는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하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피지컬 환경이죠. 우리 옛날에 이 책상 환경이에요. 이게 어셈블리 라인이라 그래서 여기서 업무가 끝나면 여기서 업무가 던져지고, 여기서 업무가 끝나면 여기서 던져지는, 쉽게 말하면 모든 프로세스와 가장이 책상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마치 독서실 같은 이제 칸막이 환경.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환경은 이제 오른쪽과 같이 완전 변화된 환경이죠. 정작 디바이스와 서비스는 엄청난 혁신과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큰 변화가 우리 내에서는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도 디바이스와 서비스는 바뀌었지만 워크플레이스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언제까지나 워크플레이스만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얘기하면서 아이러니한 거는 이미 우리 주위는 다 디지털로 가고 있어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라이즈된 서비스들이나 되게 많은 비즈니스들이 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업무 환경이 아니라 이미 외부에서 되게 높은 수준의 IT 서비스를 외부 환경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계속해서 디지털 환경에서 협업과 공유,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이 디지털 비즈니스 얘기하면서 또 IoT, 빅데이터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발굴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 산업계의 공통적인 현상이죠. 정작 업무 환경은 안 바꿨다는 겁니다. 업무 서비스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는 첫 번째가 소셜 네트워크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화될 거다라는 거예요. MS가 야머를 왜 인수했을까요? 2014년에 향후 뭐 어떤 지표에 보면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이메일을 활용하는 것보다 넘어설 거라는 지표가 많았죠. 최근에 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네이버 메일이나 뭐 다운 메일이나 구글 메일 쓰시잖아요. 외부 메일로. 물론 저희 아웃룩닷컴도 있지만, 근데 그 메일 쓰실 때 예전에는 지인들하고 소통할 때 그걸 쓰거나 아니면 스팸 메일이 지금 많아서 거의 안 열어보시죠. 지금 다 뭐 보고 계시죠? 카카오톡, 페이스북 다 이거 보고 계시죠. 이미 우리 업무 환경 외적으로 외부에서는 메일을 안 써요. 그럼 결국 회사에서만 지금 메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소셜 네트워크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플랫폼 자체가 클라우드로 이제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내든 사회든 관계없이 어디서나 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오피스 365의 가장 큰 본질적인 우리 대한민국 IT, CIO 분들이나 보안 쪽에서 이슈가 그 메일 우리 거 아니잖아. 우리 서버, 우리 데이터 센터에 없잖아. 그거 니네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는 이미 모바일 디바이스, 핸드폰 디바이스를 우리 개인 소유로 해서 내 개인적인 용도와 업무 용도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미 그쪽으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답하게. 결국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가장 큰 세 가지가 핵심인데 우린 다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도 되게 빠르게 온다는 거고요. 제가 작년 11월에 일본에 고객분들하고 벤치마킹을 갔어요.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큰 일이 있었어요. 대지진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책상에서 일하고 자기 오피스에서 일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들은 무빙 오피스라는 얘기를 해요. 아마 일본의 IT 요즘 가서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다 클라우드에서 해요. 저희 애저나 아마존의 클라우드나 이런 데서 다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모든 앱 서비스, 모빌리티 앱 하고 있어요. 저희는 맨날 네트워크, 3G, 4G 막 이런 프라만 강조했잖아요. 지금 일본은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도 저희는 한 번에 갈 거라고 저도 예상이 들고요. 근데 재미난 건 지금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점점 더 디바이스들도 많아지고 서비스들도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런 디바이스와 서비스들이 당연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밴드라는 제품도 나왔지만 다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이것들이 계속 쉐어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 디바이스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내 일인 거죠. 뭐 사진이나 연락처나 문자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이런 디바이스에서 지금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 스마트폰이나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 기업들이 공짜로 뭐 임원들, 팀장급 아니면 작은 규모의 아니면 영업직들은 디바이스 다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 못 나눠주죠.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쓰고 있는 거 갖고 와서 써. 그게 뭡니까? BYOD죠. 제가 예전에 BYOD 처음 나왔을 때 모 그룹의 CIO 분한테 가서 BYOD를 발표를 했더니 BIRD 같은 소리 하지 말래요. 새 날아가는 소리 하지 말래요. BIRD가 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나 쇼킹했었는데 지금 우리 환경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보안 얘기하면서 우리 디바이스로 업무를 해야 되는 외부에서는 그런 환경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워크와 라이프를 얼마만큼
서비스를 상호적으로 제공하느냐. 그래서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모바일 시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저희 모바일 IP, 특히 액티브 싱크를 비롯한 메일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은 구글이나 애플이 저희한테 이제 IP를 지급하잖아요.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얼마 전 신문 기사 보셨죠? 저희 링크가 이제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라 그래서 링크가 이제 스카이프랑 합쳐지잖아요. 결국은 스카이프는 일반 컨슈머도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근데 링크는 기업용이에요. 근데 걔 두 개를 일단 UI UX 플랫폼적으로 합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이런 것들을 상호, 개개인 또는 업무 이런 부분에 이제 향상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거고요. 당연히 오피스 앱과 같은 그런 서비스들도 우리가 일상적인 디지털 워크 라이프 상에서도 항상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디지털 워크 플레이스가 이제 변하는데 이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의 메인 워크플레이스 홈페이지예요.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오피스 365라고 찍혀 있죠. 여기 보시면 아웃룩, 칼렌더, 피플, 야머, 원드라이브.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아웃룩이나 오피스 같은 것들이 클라이언트 버전, 소위 말하는 OS 상에서 설치가 돼 있다면 이제는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웹브라우저 하나면 모든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가 가장 커요. 웹으로 갔죠 일단. 그리고 웹 안에서 이게 플랫폼으로 달고 클라우드 베이스죠. 그러니까 이 형태의 워크플레이스 때문에 제가 이거 딱 바뀌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집에 갔더니 다 업무 시스템이 이제 더 이상 VPN 연결 안 해도 물론 우리가 저 다이렉트 액세스라 그래서 윈도우즈에 제공하는 VPN 쓰고 있지만 기반 하에 그냥 연결이 돼 버려요. 집에서도 저는 지금 실시간 공유를 받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이게 이제 그 사이트라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또는 제가 관심 갖거나 팔로우 되어 있는 사이트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공유가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가 많거든요. 그 프로젝트 포탈. 그래서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과정을 공유해요. 보통 우리는 뭐만 하죠? 시작, 중간, 최종 산출물. 과정을 몰라요. 근데 저희 회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공유가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정의 모든 산출물들이 이제 실시간적으로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오피스 365로 클렸을 때 메인입니다. 저희 잘 아시는 메트로 UI 앱 스타일로 완전히 워크플레이스가 바뀌었죠.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저희는 이제 그걸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빅데이터 부분의 얘기인데 빅데이터의 시작은 아무래도 이제 BI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죠. 우리가 옛날에는 보통 누군가가 요구를 해요. 무슨 리포트 갖고 와, 무슨 그 성과 지표 좀 갖고 와봐. 너 이거 잘했어 못해서 위에서 누가 시켜요. 그리고 그걸 전담하는 조직이나 IT 서비스에 있어서 그거를 부탁을 하면 그 리퀘스트에서 받아와서 했어요. 대부분 의사결정하기 위해 했던 거였죠. 근데 지금 저희 MS의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희는 물론 이제 파워 BI라 그래서 저희가 셀프 서비스 기반의 BI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누구에게나 데이터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새로운 것들을 뭔가 만들거나 누구나 참여해서 바로 분석한 다음에 그 분석된 데이터 결과도 바로 실시간 공유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는 결국은 기존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환경 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다 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접근해서 분석하고 그것들도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이 됐다. 근데 이 뭐 얘기는 제가 뭐 얘기 안 드려도 저희가 얘기하는 셀프 서비스 BI에 있어요. 결국 엑셀 기반의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분석이 가능해지고 파워 BI란 파워 피벗이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잡작되면서 결국은 엑셀에서 모든 데이터가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빅데이터 컨설팅도 좀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뭐 공기업을 갔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일주일 시간을 줬어요. 데이터를 막 줬어요. 엑셀 분석으로 일주일 만에 결과 끝났어요. 빅데이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빅데이터가 규모 두는 얘기도 하고 하드볼 쓰냐 안 쓰냐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분산 병렬 처리에 의해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스토리지가 데이터가 관리되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정작 대한민국은 엑셀로도 관리하지 않았던 데이터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의 BI라는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내 BI는 빅데이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저희 큰 변화인데 이게 제 그 아까 워크플레이스에서 오피스 365의 마이 파워 BI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누구나 분석하고 분석했던 리포트들 자료들을 이렇게 대시보드화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공유해요. 더 이상 대시보드를 꾸미거나 그래프를 만들어서 차트를 공유하고 이런 액티비티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다 엑셀에서 끝나고 엑셀에서 공유하고, 심지어 저희가 지금 하도 연결되는 플러그인 모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돼서 지금 애저에서 또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이걸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소셜은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되게 많은 걸 쓰시니까 결국 이런 액티비티들을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액티비티들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MS 거를 바로 보여드릴 건데 이게 저의 야머 페이지예요.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야머 그룹들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공유를 해요.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고객 사례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찾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 지금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거를 웹사이트 K인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했다가 다 SNS로 넘어왔어요. 근데 재미난 건 야머가 페이스북하고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문서 공유 기능이나 검색 기능이 잘 돼 있어요. 우리 페이스북 제일 답답하신 게 뭐예요? 검색이죠, 검색. 사람 검색이랑 페이지 검색만 되고 내 옛날 거 찾으려고 그러면 해시태그 아니면 안 찾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SNS에서 지금 많이 크게 설득이 돼서 지금 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오피스 그래프라고 봄에 런칭했던 그 코드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델브라고 이제 오픈이 됐어요. 이게 보면 저희 팀에 있는 모 담당 부장이 저한테 메일이나 사이트에서 공유됐던 게 이게 보면 약간 액티비티, 소위 말해서 뭔가 했던 것들 기준으로 하이라이트해서 제공되는 거거든요. 그럼 엑셀 공유했던 거, 저한테 누군가가 아키텍처 자료를 메일로 공유했던 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메일에서 뒤지거나 그 사람한테 요청해서 다시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제 소셜 사이트 안에서 시간대별로 아니면 그룹별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소셜의 방향이 우리가 업무하면서 했던 모든 액티비티들에 대한 피드들로 저렇게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요청하거나 그런 게 있지는 않겠죠. 근데 재미난 거는 그런 나의 액티비티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고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빠르게 지속적으로 공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소셜을 쓰면 제일 좋은 건 뭐 생산성이나 뭐 여기 보면 이직률도 얘기 나오는데, 저는 제일 소셜의 가장 큰 힘을 오픈과 트랜스페런트, 즉 이런 거죠. 우리가 메일은 그 특정 대상이나 사람들한테 메일만 보내고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소셜은 모든 그룹이나 전사적으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회사 전체 메일을 투 올로 한번 보내시기 쉬워요? 안 되죠. 부담스럽죠. 얘는 왜 이런 걸 보냈대? 스팸이지 막 이렇게 되죠. 그 전체 메일 잘못할 경우 모바일에서 답장 잘못 날아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만큼 메일은 어려운데 SNS는 투 올로 누구나 게시를 할 수 있어요. 밈이 뭐 그룹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통했던 이력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투명하게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SNS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개 남았는데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MS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관계없이, 그리고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가 동일하게 제공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마 앞으로 MS의 가장 큰 변화는 윈도우즈 PC의 앱과 태블릿의 앱과 그 다음에 모바일 폰의 앱이 상호 연계되는 거죠. 아마 윈도우 10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PC에서의 경험이 모바일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랫폼은 제가 얘기 안 드려도 클라우드 인프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모든 프로젝트의 중심이 애저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난 거는 제가 클라우드 프로젝트도 국내 기업에서 한두 개 정도 했었는데, 재미난 것은 저희도 신규 사업 플러스 신규 비즈니스들은 애저나 이런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지금 이관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전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결해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컨셉들이 지금 또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MS가 얘기하는 가장 큰 강점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는 버추얼 머신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은 클라우드에 대한 활용으로 이제 극대화되는데 이 프라이빗과 퍼블릭 그리고 최근에 이제 퍼스널 클라우드 저희가 이제 원드라이브 오피스 365 사용자의 경우 1테라까지 제공이 되잖아요. 결국 개인의 업무 모든 산출물과 콘텐츠들도 이렇게 통합돼서 클라우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결국은 저희가 이제 플랫폼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되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플랫폼의 역량이 앞으로 그 회사의 역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회사의 역량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플랫폼 하는 거예요. 제조기업들까지도. 그래서 이거 제가 거의 끝나서 마지막 사례만 하나만 얘기 끝낼게요. 이걸 얘기하면은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아니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고객들의 사례들이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 첫 번째 도요타입니다. 도요타가 오피스 365로 갔어요. 현대자동차가 오피스 365로 갈 수 있을까요? 도요타는 전 세계의 메일 서버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베이스의 업무 환경을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나중에 이 도요타 저희 사이트에 올라와 있지만 이 데스크탑 PC에서 태블릿을 하면서 완전히 모빌리티 환경과 전형적인 혁신 환경의 그런 베이스로 지금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죠. 그리고 텔레매틱스와 같은 모든 서비스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혁신하면서 우리 안에서는 우리 자체가 변화를 거부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변화의 물결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의 1년 동안의 성과 사례만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고객들과 같이 지금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국내 환경도 이런 환경으로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우진 대표님께서는 잠시만 좀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신 관계로 야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고 있었거든요. 한 가지 질문 정도만 저희가 뽑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하시면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프리스타고 클린데스크를 통했을 때 변화 관리가 쉽지 않았을 때 초기 트러블 없었는지에 대한 거죠. 예. 변화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예, 변화 관리. 그래서 저희는 이사 가기 1년 반 전부터 그 리더들, 매니저들 교육이 시작이 됐었고요. 재미난 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상무님, 이사님들 그 높으신 분들의 자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일본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일본의 다른 기업도 가봤더니 지금 임원들이 자리가 없어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임원들이 밖에서 막 발로 뛰어다니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임원들끼리 모이고 뭐 임원들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오히려 더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윗레벨은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팔로우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밑에서는 저희가 참여를 해서 그걸 극대화하는 그런 탑다운과 버텀업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변화 관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거는 이제 클린데스크 같은 경우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책상에 이렇게 찜을 해놓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이렇게 뭐 가방을 얹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치워요. 분실물 데스크 갖다 놔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자기 책상이랑 자기 서랍이 없잖아요. 불필요하게 출력도 안 하고 책도 안 갖다 놓고 쓸모없이 이 버든들을 만들지를 않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직원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디바이스로 빠르게 일하고 어딘가 또 가서 다른 회의를 하고 아니 내가 외근을 가고 이럴 때 항상 이것 막 이것저것 정리하다 가는 그런 버릇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변화 관리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 사람들한테 그런 걸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그걸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런 쪽에 포커싱을 좀 많이 했어요. 아마 대한민국은 아시지만 위에서 하라면 해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문화로 변화 관리가 절대 안 되거든요. 왠지 아시죠? 윗분이 바뀌면 또 바뀌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걸 문화화할 수 있는 그런 변화 관리를 MS는 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뭐 저희가 120번째로 한 사례거든요. 저희 법인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발표해 주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